12월 1일 수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 가속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9.5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유로존의 11월 CPI 예비치가 4.9%로 나타나면서 3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FDA가 오미크론 영향을 평가 중이라며 몇 주 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107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전년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현금 보유는 안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엔진 문제 미해결 시 파산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현지 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가 어제와는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권에서 머무르던 증시가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청문회 발언 이후 낙폭을 더 확대했고요. 현재 다우 지수가 600포인트 넘게 약세, 나스닥 지수도 1.6% 하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글로벌 장중 시황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어제는 좀 진정되는 듯 싶더니 오늘 장에서 다시 그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현재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1.75% 떨어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1.5%, S&P 500 지수도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미크론 변이 사태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에 대해 기존 백신이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는 12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가속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3대 지수가 급락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그만 쓸 때라고 밝혔습니다. 다우지수 30개 종목 중에서 나이키와 애플 2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에서도 4개 종목만이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로 10년물 국채금리는 1.45% 아래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모두 하락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주가 3% 가까이 떨어지면서 가장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자재주와 산업재, 금융주들이 그 뒤를 이어 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타입니다. 온라인상의 애니메이션 또는 움직이는 사진을 GIF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영국의 경쟁시장청 CMA는 메타가 애니메이션 검색 플랫폼인 기피를 인수하는 것을 저지할 방침입니다. 메타의 기피 인수는 소셜미디어 업체 간의 경쟁을 저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메타 3.5%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CEO 잭 도시가 사임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잭 도시는 트위터와 핀테크 업체인 스퀘어 두 곳의 CEO를 맡고 있었는데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스퀘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장에서 트위터와 스퀘어 모두 주가가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트위터는 4.4% 빠지고 있고요. 스퀘어는 2.5%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트위터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제시했고 또 스퀘어에 대한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어제장에서 초록불을 켰던 백신주들이 오늘장에서는 화이자를 제외하고 대체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모더나 CEO가 오미크론에 대한 기존 백신의 효능이 떨어진다고 밝힌 것이 오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아시아 증시 그리고 국제유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더나는 4%대 하락하고 있고요. 존슨앤존슨도 2%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머크도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 화이자만 3%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금요일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여행주와 항공주들이 어제장에서는 저가 매수세에 반등하는 듯 싶더니 다시 오늘장에서는 이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항공주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도 1% 떨어지고 있고요. 버진 갤럭틱도 2%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안 크루즈나 카니발 등의 크루즈 라인들도 3, 4%대 빠지고 있습니다. 숙박업체들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에어비앤비의 경우도 보시면 4%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윈 리조트의 경우도 주가가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9%로 3%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소식에 대표적 집콕주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넷플릭스도 살펴보겠습니다. JP모건이 넷플릭스를 다시금 최선호주로 선정했습니다. 집콕주로서의 활약을 이어갈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글로벌 진출과 구독자 수 성장률, 매출과 수익성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와 상관없이 오늘 조금 오르다가 2.8%대 현재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인 사이버 먼데이의 매출이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1.4% 떨어졌는데요. 소매업체들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의류업체 갭의 경우는 6%대 떨어지고 있고요. 언더아머도 2.7%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에 대한 월가 IB들의 평가가 긍정적입니다. JP모건은 아마존의 수익성 증가를 이유로 아마존을 최선호주로 재차 선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아마존의 배송 서비스 성장이 UPS와 페덱스를 추월할 것이라며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다만 1.5%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라 엣지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솔라 엣지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솔라 엣지 주가가 글로벌 태양광 인덱스를 20% 이상 앞지르면서 이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솔라 엣지의 마진 감소를 전망했습니다. 다만 목표가는 318달러에서 338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오늘장 솔라 엣지 5%대 빠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25% 가격 인상을 했고 또 미국의 원달러 샵으로 불리던 달러트리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달러트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는 115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했지만 주가의 과도한 상승과 또 제품 가격 인상을 우려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4%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로 국제유가는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WTI 가격은 5% 하락하면서 66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브렌트유는 4% 가까이 빠지면서 7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안전 자산 선호 심리에 상승하던 금 가격이 어제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파월 연준 의장의 예상보다 매파적인 발언에 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0.4% 내린 1,777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시황이었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이혜은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금 시황에서도 살펴보셨지만 오늘 S&P 500 기업들 가운데서 애플과 화이자가 한 2% 정도 상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 상원 증언을 분석해 봐야겠죠.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오늘 증시 내림세를 주도했는데요. 먼저 이혜은 캐스터가 짚어주시죠. 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오미크론 충격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각 30일 상원은행위원회 증언에서 테이퍼링 규모를 확대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의 배경으로 인플레이션이 지목됐는데요. 파월 의장은 It's a good time to retire transitory, 즉 고수해왔던 일시적이라는 용어를 버릴 시기라고 언급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란 주장을 철회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1월 발표한 월 150억 달러 규모의 테이퍼링 속도보다 내년 이후에는 더 빠른 속도로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BC는 이와 관련해 연준이 채권 매입 속도를 높이면 채권 매입이 내년 봄에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이는 곧 그 후 언제든 금리 인상이 가능해진다는 걸 말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낙폭을 확대했고 개장 초 오름세를 보였던 나스닥 지수는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해당 소식이 들리자 마켓워치는 이번 내림세가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단기 투자자들은 현재 매도 성향이 강한 분석가 중 75% 이상이 매수 의견을 보인 종목에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중에서도 향후 12개월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를 고려할 때 상승 여력이 큰 글로벌 페이먼트, T모바일, 알래스카 에어그룹 등에 주목했습니다. 다음 12월 FOMC 회의는 현지 시각 12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테이퍼링 및 금리 인상 관련 소식들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오미크론 여파로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 아마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조금은 늦추지는 않을까 기대감이 월가에서도 존재했었는데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그 같은 기대감이 근거 없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는 중이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지표들 분석해 보죠. 오늘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밤사이에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이날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의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9.5로 집계됐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 110보다 낮았고 지난달에 비해서도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지난 10월 월가 애널들과는 다르게 큰 폭으로 오른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높게 집계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당시 미국의 소비 심리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강한 소비 지출이 전망된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날 발표된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전달에 비해 둔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린 프랑코 컨퍼런스 보드 선임 분석가는 미국에서 다시 확산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프랑코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이전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최근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연말까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장 관계자들은 미국의 9월 주택가격 지수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날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5% 오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집값이 여전히 오르기는 했지만 무려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미국의 주택가격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큰 폭으로 오른 바 있는데요.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미국의 주택가격이 9월 들어 이사 수요가 줄어들면서 오랜 기간 끝에 꺾인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마켓워치는 미국의 9월 집값 데이터를 한 단어로 묘사하자면 감속을 꼽겠다면서 주택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완화됐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주택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한 만큼 당분간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지표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 들어봤고요. 세 번째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로존의 CPI가 유럽연합 출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역시 홍성진 캐스터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유로존의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유로존 경제가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 사태와 글로벌 공급난 여파로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전했는데요. 이로 인해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이 더욱 가중되었다면서 라가르드 총재가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9%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로존 통계가 시작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예상치 4.5%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렸다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폭이 지난달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근원 CPI 역시 2.6% 상승해 지난 10월 발표된 2% 수준을 크게 웃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유럽 중앙은행 ECB가 심각한 인플레이션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라가르드 ECB 총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 유럽의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 이어서 고공행진함에 따라 라가르드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날 파월 역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란 말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면서 이젠 이 단어를 보내줄 때가 됐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파월조차 인플레이션에 대한 입장을 번복함에 따라 라가르드 역시 비슷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직후 ING의 선임 분석가는 인플레이션이 몇 달간은 상승하겠지만 내년과 2023년 중에는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최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른 것이라면서 결국 유럽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일시적이지 않다 여전히 엇갈린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네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네, 테슬라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파산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양 기업의 CEO로 재직을 하고 있죠.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엔진 위기가 회사를 파산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CN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 회사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심각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랩터 생산 위기는 몇 주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고 적어도 내년에 2주에 한 번씩 스타쉽 비행을 하지 않으면 회사는 파산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습니다.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로켓입니다. 현재 텍사스의 한 시설에서 시제품을 시험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짧은 시험 비행을 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궤도 발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로켓 프로토타입에 각각 39개의 랩터 엔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엔진 생산을 급격하게 늘려야 하는데요. CNBC는 일론 머스크가 보낸 이메일 내용을 소개하며 해당 이메일 내용이 11월 초 윌 헬츠리 전 추진본부 부사장이 사임한 맥락을 더 잘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당시 CNBC는 헬츠리 전 부사장이 사임하기 전 랩터 엔진 개발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이메일에서 머스크는 경영진들이 랩터 엔진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있다고 했는데요. 자신이 생각했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NBC는 머스크가 이메일에서 재정적 위기를 언급한 배경으로 스타링크의 성공이 스타쉽 발사 성공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진행 중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구축 사업인데요. 현재 사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약 14만 명의 사용자가 월 $99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머스크는 올 초 이메일을 통해 2세대 위성은 강하지만 스타쉽 로켓에 의해서만 효과적으로 발사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외에도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안테나의 생산을 매년 수백만 대까지 늘리고 있지만 결국 랩터가 성공하지 못하면 스타링크 안테나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지 시각 30일 배런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 때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올해 공급망은 악몽격적이었고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실적 발표 때 또 업데이트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배런스는 아마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에 관한 발표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온 스페이스X와 테슬라 관련 소식들 투자하실 때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소식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 배런스에서 또 다른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세금 문제 때문에 보유 지분을 대거 매각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 배런스는 이에 대해서 never min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라 CEO도 보유 지분 절반을 매각했다고 하죠. 이런 보도 내용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네, 레이 달리오가 현금을 보유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금 보유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조언이었을까요? 네,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헤지펀드 대부인 레이 달리오가 현금 보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CNBC에 따르면 달리오는 인플레이션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 보유량을 늘리는 것은 좋지 않은 투자 수단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오미크론 사태까지 겹치면서 증시 변동성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현금 보유는 현재 위험을 회피할 만한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달리오는 지난 11일에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달리오는 인플레이션이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재산을 감소시키고 있다면서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는데요. 최근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부자가 된다고 착각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서 개인의 실질 재산은
사실상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달리오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달리오는 자신은 여전히 현금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면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인플레이션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변동성은 높아진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다른 투자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전했습니다. 달리오는 과도한 통화 공급은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돈을 많이 푼다고 해서 국민들의 소비 생활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역할이 이전보다 중요해졌다면서 다음 달 있을 FOMC 회의에 경제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개인 소비지출 지수가 고공행진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된 상황입니다. 다가올 12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과연 금리 인상과 같은 공격적인 대응에 나설지 전문가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그리고 중국의 광군제를 비교 분석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연말 쇼핑 시즌 수혜 소매업체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전가은 외신캐스터입니다. 네, 미국의 전국 소매업 중앙회에 따르면 11월과 12월 매출이 전년보다 10%가량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연휴 쇼핑 시즌 지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장 쇼핑은 지난해보다 늘어났고 온라인 쇼핑 또한 작년보다는 소폭 떨어졌지만 2019년보다는 늘었습니다. 한편 제프리스의 분석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 기업들이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나 할인 수준 또한 작아졌습니다. 조사 대상이었던 51개 소매업체 모두가 작년보다 할인 행사를 덜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할인 수준의 변화는 소매업체들에게 더 높은 상품 이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도로변 픽업 서비스나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등 상황에 맞는 서비스 능력을 가진 소매업체들은 업계 평균보다 좋은 실적을 거뒀다고 분석했습니다. 월가 분석가들은 이에 따라 이 시기에 유망한 기업들을 골랐습니다. 네, 우선 아마존은 여전히 전자상거래 분야 1위로 분석됐습니다. 베어드는 아마존이 특히 공급망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선구매 후지불 옵션으로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월마트와 타겟에 집중했는데요. 둘이 좋은 위치에 있다고 봤습니다. 고객들에게 편안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면서 규모로도 우위를 점하고 있어 공급 불안정 사태 속에서도 재고 관리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베스트바이는 모건 스탠리의 픽이었습니다. 방금 전 목록에서 있었던 새 유통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는데 빠른 배송 시간과 풍부한 재고력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도 베스트바이에서 가장 많은 교통량이 보였습니다. 또 운동봉 소매업체 룰루레몬은 모건 스탠리, 도이체방크, 오펜하이머, 그리고 제프리스 모두가 꼽은 인기 소매업이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큰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매장을 찾는 교통량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스 앤 바디웍스는 실적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회사를 저평가된 성장 집약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연말 쇼핑 시즌에 주목해볼 만한 월가 인기 소매업체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연말 쇼핑뿐 아니라 종목 쇼핑도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